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어제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SPX가 신고가 부분까지 반등했던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변동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1월 말부터 빅스 장대 캔들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그날그날의 내러티브에 따라서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엔트로픽이 법률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촉발됐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코워크에 플러그인으로 AI 법률 솔루션을 내놓은 게 과선이 됐습니다. 계약 검토부터 기밀 유지 협약 분류, 준법 감시, 법률 브리핑 및 질의 응답 등 각종 법률 업무를 자체 모델을 만들어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드는 AI 앱입니다. 엔트로픽이 API 제공자를 넘어 이런 식으로 직접 솔루션을 제공할 경우 중간 단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단순한 UI 껍데기로 전락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유럽 증시부터 법률 관련 주가가 급락했고 미국 증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도 폭락을 면치 못했어요. 소프트웨어 섹터는 작년 4월 관세 하락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팔란티어도 결국 소프트웨어 모멘텀의 대장주로 이와 같은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어제 12% 수준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분 절반 가까이 반납했어요. 다만 팔란티어는 데이터의 연결, 보안, 권한관리, 그리고 실제 실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법률 모델이 좋아질수록 팔란티어 AI 플랫폼에서 그 모델을 가져다 쓰는 고객들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죠. 동시에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나 국방부 같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시장에 진출할 때 팔란티어의 패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엔트로픽이 직접 타겟하는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 도큐사인과 같은 기업과는 다른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장초반 팔란티어 눌렸을 때 저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148이탈로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충분히 박스권 중상단 수준인 180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리고 시장, 어제 다우와 러셀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월마트는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고 페덱스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동시에 러셀의 주택건설과 중소형은행으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기술주가 하락하긴 했으나 SPX 6850선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다우와 러셀은 타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제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 보여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주봉을 보면 저번주 실적으로 장대 음봉 만들고 이번주도 흐름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형성한 하락 채널 하단 수준까지 왔고 400 지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반등이 나온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멈추거나 덜 빠질 가능성이 커요. 섹터 반등의 조건부 리더격인 거죠. 도큐사인은 이번 이슈의 직격탄에 가장 가까운 종목입니다. 전자서명 시장의 절대 강자 느낌인데 엔트로픽 AI 도구가 계약서를 직접 초안 작성하고 검토까지 해버리면 도큐사인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명 이전 단계의 가치가 AI로 급격히 압축되니까요. 도큐사인도 24년 12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하락 채널 하단이에요. 세일스포스 주봉도 보면 마찬가지로 핵심 지지 수준입니다. 세일스포스는 도큐사인처럼 직접 대체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플랫폼 프리미엄에 있어요. 세일스포스는 최근 에이전트 포스를 발표하며 필사적으로 AI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굳이 비싼 세일스포스 UI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허브스팟은 22년 10월 지지 라인까지 하락했습니다. 어도비도 허브스팟 차트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지지 라인이에요. 허브스팟은 중소기업용 마케팅 자동화 툴인데 AI 단일 툴로 상당 부분이 대체가 되면 성장 둔화와 가격이나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지금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라 이런 섹터 공통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부 장기 지지선 수준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인투이트와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추가 급락 가능성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딥시크가 처음 공개됐을 때 충격과 약간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법률은 딥시크와 같은 범용 AI보다 규제나 책임 소재, 데이터 출처에서 훨씬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딥시크처럼 즉시 무력화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시장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최악을 가정하여 공포성 매도는 이미 상당 부분 소화했다 보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쇼커버를 동반한 단기 저가매수 유입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이에요. 물론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확률 우위 구간이지 추세 확정 구간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AI 내러티브가 재평가되기 전까지는 중기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적어도 이번 주 소프트웨어 종목들 주봉 아래꼬리 길게 만들면서 지지라인 위에서 캔들 형성하면 단기 반등 조건은 갖췄다 봅니다. 결국 어떠한 기업이 AI 위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재평가가 26년 내내 이뤄질 것 같은데 잘 선별해서 포트 구성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